10년 전 나는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대학 생활이 바쁘고 고된 와중에도 나는 항상 친구들과 전화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까웠던 친구 민재와는 매일 같이 통화했다. 민재와 나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절친이었다. 서로의 사소한 일상부터 고민까지 공유하며 항상 가까이 있었다. 어느 날이었다. 평소와 같이 늦은 밤 나는 과제에 몰두하고 있었다. 새벽 1시쯤 되었을까 내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을 보니 민재였다. 순간 하던 일을 멈추고 전화를 받았다. 야, 뭐해? 과제하고 있어. 너는? 민재는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의미 없고 이상하게 들렸다. 그냥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나는 그 말에 신경이 쓰여 자세히 물어보았다. 민재는 자신이 며칠 전부터 이상한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고 했다. 전화기 너머로는 아무 말 없이 찬바람이 부는 소리만 들려오고는 했다. 처음에는 장난 전화라고 생각했으나 횟수가 늘어갈수록 점점 무서워졌다고 했다. 그래서 오늘 또 전화가 왔어. 그래서 내가 뭔가 이상해서 녹음을 해봤어. 그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공포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의 숨소리,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친 숨소리. 듣고 있자니 소름이 돋았다. 민재와 나는 이 부분에 대해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누었다. 된 통화 후 일주일이 지났다. 민재로부터 어떤 연락도 없어서 걱정스러웠다. 마침내 나는 민재의 집으로 가보기로 했다. 민재의 어머니께서는 민재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고 말했다. 이상한 전화를 받고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것이다. 나는 민재의 방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어보니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그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라 표시되어 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차가운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리고는 그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끔찍한 음성이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었다. 돌아봐.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는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방 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민재의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며칠 후 경찰은 민재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민재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단지 실종 사건으로 결론 지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의 흔적은 어느 곳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그가 흔적 없이 사라진 것처럼. 시간이 흘러나는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휴대폰과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민재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나는 그 전화를 받고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끊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조심스레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오랜만에 맞이하는 그 익숙한 바람소리,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그것은 민재의 목소리였다. 돌아봐. 나는 공포에 질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 반복되었다. 돌아봐. 다시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문득 느껴지는 싸늘한 기운이 목덜미를 스쳤다. 그 후 나는 두려움 속에 서문을 열고 방에서 나왔다. 주위를 둘러보며 공포에 질려있는 내 자신을 자책하면서도 돌아갈 수 없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내 자신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 이후로 더 이상 민재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나는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시간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그 사건, 민재가 남긴 마지막 통화는 내 기억 속에서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산골 마을에 주희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다. 주희는 도시의 복잡함을 떠나 조용한 시골 생활을 꿈꾸며 이곳으로 이사오게 되었다. 이 마을은 평소에는 그리 특별할 것 없는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밤만 되면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듣곤 했다. 그 소리는 마치 사람의 숨소리 같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기도 했다. 카페에서 일하던 어느 날 주희는 마을 사람들과 잡담을 나누던 중구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소리 들었어? 라고 묻는 김씨의 아주머니. 무슨 소리요? 주희가 물었다. 밤에 들리는 그 이상한 소리 말이야. 처음 듣는 사람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 이를테면 누군가 집안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게 하거든.
주인은 마을 사람들의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 그날 밤 주인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밤이 깊어갈수록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바람 소리라 생각했지만 점점 명확해졌다. 흡사 누군가 집 안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소리였다. 주인은 깜짝 놀라 일어나 방 안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긴장한 주인은 밤을 꼬박 새우고 말았다. 그 다음날 주인은 마을 사람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소리 말이야. 그냥 무시하는 게 좋아. 괜히 궁금해하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라는 조언을 들었다. 그러나 주희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다음 날 밤 주인은 녹음기를 켜놓고 잠들기로 했다. 녹음기를 통해 소리를 확인하면 좀 더 명확한 정체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주인은 녹음기를 확인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숨소리 같은 것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고 마침내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살려줘. 주인은 깜짝 놀랐다. 분명히 누군가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려 했으나 뚜렷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포기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녹음을 하고 이번에는 녹음기를 방 곳곳에 설치했다. 며칠 후 주인은 녹음기를 다시 확인했다. 예상대로 또 그 소리가 들렸다. 더 무서운 것은 이번에는 분명한 문장들이 들리는 것이었다. 여기서 나가라. 너도 그들과 똑같이 될 것이다. 주인은 두려움에 떨며 마을의 원로 정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정 할아버지는 마을의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 할아버지는 주희의 이야기를 듣고는 한숨을 쉬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 이곳에서 예전에 한 가족이 살았는데 그 가족은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되었어. 그러나 그날 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지. 사람들이 말하길 그 가족의 원혼이 아직도 이곳을 떠돌고 있다고 해. 할아버지의 말에 주인은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마을을 떠날까 고민했지만 이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소리의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하고 이웃과 함께 밤늦도록 소리를 추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주인은 집에서 여느 때와 같이 소리를 듣고 있었다. 갑자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주인은 두려워졌다. 창문으로 나가려고 했으나 창문에도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주인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문턱에는 한 장의 낡은 편지가 놓여 있었다. 편지를 읽어보니 그것은 그녀 앞집에 살던 가족이 쓴 것이었다. 그들은 이 마을에서 무언가에 쫓기고 있으며 그 원인을 찾지 못해 결국 실종된 것이다. 주희는 친구들과 함께 그 낡은 집을 조사하기로 했다. 그들이 집에 들어서자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먼지투성이인 채로 있었다. 방 하나하나를 조사하던 중 그들은 벽 한쪽에 숨겨진 비밀 방을 발견했다. 방 안에는 그 옛날 가족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과 함께 큰 거울이 하나 걸려 있었다. 거울에는 진실을 마주하면 너도 여기에 갇힐 것이다라는 피로 쓴 글귀가 있었다. 거울 속을 바라보던 주인은 그 안에서 그녀와 친구들의 모습이 아닌 낯선 이들의 얼굴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바로 실종된 가족이었다. 갑자기 거울 속 사람들이 주희와 친구들을 향해 손을 뻗기 시작했다. 모든 게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주인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순간 방 안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주희와 친구들은 재빨리 집을 빠져나왔다. 이후 그들은 결코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주인은 마을을 떠나 도시로 돌아가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며 언제든 돌아오라고 했지만 주희의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었다. 그 후로도 주인은 가끔씩 이상한 소리를 듣곤 했다. 그녀는 그때마다 마을에서의 경험을 떠올렸고 그 모든 일이 단순한 환상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이후로도 그 마을에서는 여전히 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에 대해 입을 다물었고 새로운 사람들도 조용히 그 소리에 적응하며 살아갔다. 주인은 이제 그 이야기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그 희미한 소리가 그녀의 기억 속을 떠나지 않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어두운 방 안에서 들려오는 저 먼 속삭임은 아직도 귀를 기울인다. 살려줘. 나가라. 그 목소리는 끝없이 되풀이된다. 그 마을은, 그 집은, 그리고 그 거울은 여전히 그 순간에 멈춰있기에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는 깊은 산속에서 경험한 오싹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이야기는 길고 무서운 공포를 통해 독자들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과장을 더해 더욱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대학 시절 여름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캠핑을 가기로 했다. 우리 4명은 모두 모험을 즐기는 타입이었고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다. 한 친구가 우리에게 깊숙한 산속에서도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비밀스러운 장소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산길을 따라 올라갔고 시간이 지나자 바다와 도시의 소음은 멀어져 갔다. 산 깊숙이 들어갈수록 주변은 점점 어두컴컴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고 나무들 사이로 드문드문 보이는 하늘이 우리의 도착을 알리기라도 하듯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캠핑 자리를 잡고 텐트를 설치한 후 우리는 모닥불을 피워 둘러앉았다. 청량한 밤 공기와 함께 이야기꽃을 피우던 우리에게 더 이상 이곳보다 완벽한 장소는 없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한 친구, 민수는 뭔가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여기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 이곳에 한 여인의 저주가 내리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곤 했어. 그의 말에 우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민수야, 너 또 그런 소리 하냐? 오늘은 그냥 즐기자. 그러나 민수는 진지하게 말했다. 정말이야? 내 고향 근처에 있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야. 여기가 예전의 마을이었는데 한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서 저주를 내렸대. 그녀의 영혼이 여전히 이 산속을 헤매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분위기는 어느새 무겁고 우물해졌다. 우리는 서로를 응시하며 웃음기를 잃었다. 하지만 우리의 무서움도 잠시였다. 밤이 깊어가자 우리는 피로에 못 이겨 잠들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텐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발걸음을 느리게 끊임없이 옮기고 있는 것 같았다. 각자의 텐트 안에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우리는 모두 침묵했다. 산속의 밤, 아무도 그 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텐트 입구를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 순간 내 눈앞에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였다. 등골이 서늘해지며 나는 텐트를 빠르게 닫고 친구들을 깨웠다. 모두들 일어나서 조심스럽게 밖을 살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잘 수 없었다. 계속해서 어떤 존재가 우리 주위를 맴도는 것 같았고 우리는 서로의 얼굴에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 결국 우리는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아침이 되자 우리의 짐을 챙기고 떠날 준비를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민수가 우리의 텐트 주변에서 뭔가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손에 작은 나무 인형을 들고 있었다. 그것은 여자 모양으로 조각된 인형이었다. 이건 뭐지? 민수가 말했다. 우리는 아무도 그 인형의 출처를 알 수 없었다. 단지 그저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차를 타고 산을 내려온 우리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밤의 공포가 남아 있었다. 몇 달이 지난 후 나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그 산속 마을에 관한 기사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민수가 언급한 대로 오래 전에 한 여인이 억울하게 죽었고 저주를 내렸다는 전설이 쓰여 있었다. 그녀의 무덤 근처에는 종종 나무 인형이 발견되곤 했다고 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절대 다시 그 산속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민수의 말이 사실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의 경험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악몽이 되어버렸다. 지금도 가끔씩 그 인형의 이미지가 내 꿈에 나타나 나를 괴롭힌다. 과연 그 산속 마을의 저주는 끝난 것일까? 아니면 아직도 누군가를 노리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여인은 끊임없이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일까? 이러한 의문이 내 머릿속을 맴돈다.